브랜드도 사람처럼 바닥을 칩니다. 근데 어떤 브랜드는 거기서 끝나기도 하고요. 어떤 브랜드는 거기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진짜 나락갔다가 역대급으로 부활한 브랜드 5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브랜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5위는 필라입니다. 필라는 1911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 90년대까지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잘 나갔습니다. 테니스의 전설 비에른 보리, 호스트 마이클 조던으로 불리던 그랜트 힐, 투팍 등 스포츠와 힙합 문화를 기반으로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던 브랜드였죠. 근데 2000년대 들어서 나이키랑 아디다스한테 완전히 밀리면서 한물간 브랜드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두를 놀라게 한 역발상이 나오죠. 바로 2003년 필라 코리아 윤윤수 대표가 3명의 필라 본사 임원 및 미국의 헤지펀드 케레베루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함께 지주회사인 SBI를 만들어서 MBO를 통해 이탈리아 필라 본사를 1억 3천만 달러에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아예 글로벌 사업권까지 필라 코리아로 이관하면서 토종 브랜드가 됩니다. 근데 필라의 암흑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필라는 과거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백화점 중심의 유통구조와 높은 가격대를 고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과거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소비력이 강한 3040 세대에게 어필되었고 자연스럽게 타깃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실적 저하와 이미지 침체가 한계에 다다르자 필라는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파괴적인 혁신을 단행합니다. 우선 유통 채널부터 점검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중심 매장을 대거 정리하고 ABC마트나 폴더 같은 슈즈 멀티숍으로 유통 채널을 전면 전환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대를 조정했습니다. 유통 마진을 줄여 학생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69,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책정을 시도했습니다. 또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하던 아웃도어, 퍼포먼스 라인을 과감히 축소하고 당시 유행하기 시작하던 레트로 스트리트 무드의 스니커즈에 사활을 걸면서 점차 타깃층을 영화하게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결정적인 건 2016년에 나온 어글리 슈즈 디스럽터 2.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나고 BTS와의 협업 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필라는 완전히 힙한 레트로 브랜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저런 문제로 팬층이 많이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브랜드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한 것이 인상 깊어 5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4위는 노키아입니다. 노키아는 14년 동안 전 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였던 회사입니다. 핀란드 GDP의 20% 이상을 책임질 정도였죠. 그런데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노키아는 그걸 그냥 잠깐 유행할 장난감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자기네 OS인 신비함만 고집하다가 트렌드에 완전히 뒤처졌고 결국 2013년에 휴대폰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약 7조 원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노키아는 휴대폰을 버리고 통신장비 쪽으로 완전히 갈아탑니다. 알카텔 루센트 같은 통신장비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술력을 흡수했고 5G 통신망 구축 붐을 타면서 화웨이, 에릭슨이랑 같이 세계 3대 통신장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5G 신호 상당수가 지금도 노키아 장비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3위는 구찌입니다. 앞선 브랜드들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실책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구찌는 내부적인 갈등이 브랜드 가치 손실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1982년에 로돌프 구찌가 가족회의를 통해 경영권을 갖게 되었지만 1년 뒤에 사망하면서 이때부터 영화와도 같은 경영권 싸움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아들 마우리치오 구찌가 경영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마우리치오가 물려받았을 때 이미 집안 싸움 때문에 브랜드가 풍비박산난 상태였죠. 로돌포랑 그의 형 알도 구찌 사이에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알도의 아들 파올로 구찌는 아예 자기 이름으로 저렴한 브랜드를 따로 만들면서 라이선스를 마구 남발했습니다. 결국 파올로는 해고됐지만 이미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한 뒤였습니다. 재정난이 심해지자 1987년에 투자회사 인베스트코프가 그 틈을 타서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90년대 초에는 회사 지분을 전부 가져갑니다. 마우리치오는 1993년에 자기 주식을 1억 7천만 달러에 넘기고 경영에서 손을 뗐고 2년 뒤인 1995년에 전처가 사주한 암살자한테 살해당합니다. 가족 경영이 끝난 1994년부터 톰 포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도미니코 드솔레가 CEO로 오면서 구찌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납니다. 톰 포드는 구찌의 로고나 홀스빗 같은 전통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큰 성공을 거뒀고 1998년에는 유럽 언론협회 올해의 유럽 기업으로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당시 거의 무명이었던 내부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미켈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앉히는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미켈레는 구찌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완전히 깨고 맥시멀리즘, 긱시크, 젠더리스 룩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MZ세대가 줄 서서 사는 가장 트렌디한 명품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게 됐죠. 2위는 아베크롬비 앤 티치입니다. 아베크롬비는 2000년대 초반에 백인주류 문화랑 마초이즘, 외모 지상주의 마케팅으로 아시아인 차별 논란까지 터지면서 전 세계적인 불매운동을 맞았습니다. 매장은 향수 냄새 진하고 조명은 어둡고 상의 탈의한 남성 모델만 내세우면서 다양성이라는 시대 흐름을 완전히 거스른 거죠.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2017년에 프란 호로비츠가 CEO로 부임하면서 브랜드를 통째로 바꿉니다. 자극적인 로고 플레이를 없애고 미니멀한 클래식 캐주얼로 돌아갔고 매장도 밝고 아늑하게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시대적인 흐름도 놓치지 않았죠. 인종 및 성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을 가진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 결과 과거를 기억하는 30대, 40대랑 미니멀을 좋아하는 G세대를 동시에 잡으면서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소니입니다. 90년대까지 소니는 워크맨이랑 트리니트론 TV로 전 세계 전자시장을 지배했던 회사입니다. 스티브 잡스조차 동경했을 정도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2000년대 디지털 전환기에 완전히 발목이 잡힙니다. TV는 삼성, LG한테 밀렸고 MP3 시장은 애플한테 내줬고 휴대폰 사업이었던 소니 에릭슨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2011년 전후로 수조 원대 적자가 나면서 시가총액이 전성기에 1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2012년에 히라이 가즈오가 CEO로 취임하면서 진짜 체질 개선이 시작됩니다. 자존심이었던 바이오 노트북 사업부를 팔아버리고 TV 사업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보는 완제품 가전 대신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에 올인했습니다. 지금 아이폰 포함해서 전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카메라는 소니 센서 없이는 거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독점적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거기에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뮤직, 소니 픽처스까지 엔터테인먼트 IP 사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면서 지금은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5 브랜드의 공통점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필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젊어졌고, 노키아는 자존심이었던 휴대폰을 버리고 인프라로 갔고, 구찌는 고리타분함을 버렸고, 아베크롬비는 차별의 이미지를 버렸고, 소니는 완제품 가전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버렸습니다. 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뭘 버릴 줄 아는 게 진짜 반등의 시작이죠.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과거의 성공 경험을 뒤로 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